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신뢰성 1위의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아주 그냥 유명세를 톡톡히 치우고 있어요. 현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와서 인사를 하니까 마스크를 쓰고 너무 많이 알아보시니까 마스크 쓰고 있는데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제 집에 가서 우리 나나님한테 네네. 머리 스타일 바꾸고 갔더니 근데 또 우리 피디님은 바꾸지 말라고. 네. 딱 자기의 어떤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갑기도 하면서 깍두기.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반갑기도 하면서 이렇게 제 부스에서 네네. 이렇게 좀 정리도 할 게 있거든. 뭐 책도 갖다 놨으니까 그 틈이 없어.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얘기들 하세요. 오셔가지고 소감들을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 다 업체분들이잖아요. 업체뿐만 아니라 대학생,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정다행해요. 네네네.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방송 나오니까 5시니까 다 나가 주십시오. 행사 끝났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어제 특히 그랬어. 어제. 자, 그래서 이번 2023 서울 아덱스에서 저 소닉 PD가 개인적으로 눈여겨봤던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카이의 MCX 우영우 수송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시된 품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 있는데 그 모형들은 이번에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쫙 이렇게 펼쳐놨는데 네네. 사이즈도 크지도 않고 기존에 봤던 거 많고 그러다 보니까 눈여겨 보이고 이제 보이는 게 말씀대로 MCX 수송기 영상.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워낙 급하게 만들어서 공개하다 보니까 뭐 보안 검열도 제대로 안 받았고 뭐 그런 뒷얘기가 완벽하게 잘 만들어진 영상은 아니라서. 네, 그래서 일단 급하게 이제 주인공 카이의 다음 상품 그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네네. 좀 이렇게 미진한 것도 있는데 내용들은 그 기존에 작년 재작년에 여러 이제 세미나 뭐 전시회 때 공개된 것보다 좀 더 구체화됐어요. 구체화되고 좀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 모형도 이제 좀 방향성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단계 잡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얼마 전까지 제시했던 카이의 이 MCX 우영우 수송기, 이것이 불과 한 4개월 전,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게 범고래 모양의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뭐 모형의 색깔을 일부러 그렇게 칠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아니고. 그때는 이 드라마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한 건가? 그때가 이제 DX 코리아 때 시점이니까. 네네.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엔 이게 회색으로 아주 심플하게 디자인을 꾸몄어요. 그 이유가 이제 11월 말에서 12월 첫째 주에 우리 그 공군의 대형 수송기 사업 세대를 확보하는 그 기존 결정은 이제 일정에 따라서 결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실제 현실적인 걸 맞춰서 그 어떤 도색도 좀 조용하고 좀 깔끔한 걸로. 그리고 이제 그 경쟁 기종 중에서 이게 뉴스가 있는 게 이제 에어쇼장에서 나온 얘기인데 제가 이제 들은 거예요, 취재를 해서. 자, 경쟁 기종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첫 번째 뭐 럭키드 마틴의 CBX-30 J30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죠, 4대. 그다음에 이제 알려지다시피 에어버스의 A400M. 그다음에 세 번째 등장한 게 이제 신생 항공기죠. 브라질 엠브레어사의 C390 원래 뭐 KC390이라도 하는데 그게 수송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 C390이라고 이제 불러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이름은 그렇고. 근데 이것들과 MCX가 무슨 상관이 있죠? 일단은 A400M은 떨어진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탈락했습니까? 일단은 비공식적인 건데 뭐 이렇게 점수가 이제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거쳐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비슷한 말로 말을 돌려서 일단 가격이 비싸다. 일단 제가 들은 얘기, 문제에서 제가 들은 얘기지 뭐 내가 뭐 개인적으로 만든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 채점표에서 이 가격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외형상으로 우리가 디자인 말씀하셨죠. 뭐 우리 MCX 제트 송기 우리가 국산 만들어야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일단 터보 프롭 방식의 A400M은 제외가 됐고, 그러니까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뭐 가격도 일단 해당 당사자는 비싸서 이렇게 일단은 비공식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과정을 걷고 있는 거. 한 달 반 후에 이제 확실하게. 그래서 그 외형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 모형을 보시다시피 공중급유 포드 프로브 앤 드래그 방식을 많이 강조하죠, 모형에서. 영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방향이 그 아시다시피 그 브라질 그 엠브레스의 KC390, C390하고 그냥 공중급유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급유 능력을 포드를 붙이면 KC390이라고 그러고 수송기 능력만 강조하면 C390이라 또 부르고 이 밀레니엄 수송기라는 게 그래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석에서 말씀 저한테 주셨다시피 저도 동의하지만은 KC390하고 일본 가와사키 C2인가요? 그 중간급이에요,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야. 틈새 시장. 그러니까 일본의 C2라든지 A400M이 그 어떤 페이로드 탑재량이 알려진 게 37톤이 최대. 37톤. 근데 우리는 30톤으로 잡고 있어요.
거기에서 스펙을 이제 아직은 완전 확정은 아니지만은 추정치, 가정치를 좀 더 이렇게 작년보다 좀 더 앞서간 30톤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배경이 틈새 시장, 수송기나 뭐 훈련기에서 틈새 시장이 성공한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에어버스의 CN235 그 수송기 터프로 수송기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게 뭐 미국이나 러시아에 손을 안 대고 신규 개발 안 했단 말이에요. 뭐 70년대 말 이후에. 그래서 이 에어버스, 스페인의 에어버스가 중심으로 두 가지 종을 이제 만들었죠. 물론 CN235는 또 인도네시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소소하게 팔리다가 최근에 뭐 엄청나게 뭐 2000년대 들어와서 CN235부터 시작해서 특히 C295 그 틈새 시장에 없는 거야 상품이 70인승이. 그러니까 발주가 이게 뭐 베트남이든 어디든 뭐 필리핀이든 다 그냥 계속 뭐 아프리카에 뭐 조그만 나라든 수요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스페인 그 세빌 공장이 원활하게 생산 라인 돌아가면서 이제 먹거리가 계속 이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회사의 수익을 이제 보전 받으면서 ASAPM을 이제 세일즈 나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프랑스 에어버스와 같이 이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먹거리를 골고루 KT1부터 출발한 T50, F50, 뭐 KF20까지 가는데 KF21은 말 그대로 우리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블록 2가 가야만 제대로 팔릴 것이다. 그렇죠. 그럼 그 전에 뭐 틈새 좀 이렇게 수출을 하면서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서로 상호 보완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컨셉이 나온 게 MCX를 좀 그런 어떤 사례들을 보고 틈새를 노려서 나가겠다, 진출하겠다. 그리고 또 역시 이제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블록 단위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진화를 하겠다. 차례차례. 그래서 현재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보드판에 보시면은 블록 1이라고 말이 나와요. 블록 1이다. 그다음에 블록 2 얘기는 안 해. 이게 뭐 실제로 시제기도 안 나왔으니까 KF11처럼. 그래서 블록 1이란 말은 이제 나오죠 이제 처음.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이 카이가 FA50 수출형 그리고 KF21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더불어 이 MCX 수송기 개발까지 이렇게 가열차게 박차를 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원기를 다 이제 한국형을 만들어서 그 후속 사업들, 대체 사업들을 싹 다 내 거야 만들겠다는 거죠. 욕심이 있는 거죠. 완전히 마스터하겠다. 지금 당장 이슈가 되는 게 뭐 에어쇼에서 조용히 흐름이 이제 이어지는 게 조기 경보 통제기. 그게 이제 예전과 달리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이제 만나서 얘기들 하는 경우에 지금 가보니까 그거 이제 앞으로 국산화. 그다음에 전자전기. 제트형으로 좀 확보하자. 지금까지는 터프로 비즈니스 제트기 쪽으로 얘기되니까 그래서 완전한 제트기 이제 차후에 2030년대는 이제 국산으로 넘어가겠다. 일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뭐 P1이나 C2가 그다음에 이제 해상 초계기. 해상 초계기가 저번에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2차 사업도 있지만은 3차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상으로 2차 사업까지는 이제 어떤 후속기가 같은 모델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3차는 이제 국산으로 하겠다는 거죠. 점차적으로 다 대체를 해서 다 국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사례는 중국, 일본, 러시아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올라서겠다. 어떤 항공 그 산업 대국으로서 가기 위해서는 수송기가 꼭 필요하다. 근데 뭐 30년 전에는 90년대 초중반에는 우리 한국형 무슨 단거리 여객기, 소형 여객기 있죠, 100인승. 그게 하다가 이제 흐지부지 됐어요. 실용성이 없으니까. 여객기는 또 다른 얘기니까. 뭐 일본의 실패 사례도 있고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용 이 수송기를 먼저 개발해서 플랫폼을 이거를 여러 바리에이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상 초계기, 공중 조경보 통제기, 그다음에 전자전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카고 형태로 다종다양한 바리에이션을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면은 이제 어떤 이것도 판매가 되고 또 이것도 이렇게 골고루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들, 소위 이 항공기를 살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어떤 소요군에 따라서 이렇게 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굴러가지 않습니까 회사가. 그러면서 한쪽에서 FA50 개량형 또 수출이 될 것이고 당분간은 그리고 KF11 블록 2부터 또 수출 그 전에 시간도 벌어야 되고 물론 이제 간극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시간상으로 진입하는 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다종다양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그 좀 소멸되고 있는 약간 이제 가라앉는 게 KT1 터보프로기는 시장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어. 그러면 그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품을 내놔야죠. 일반 소비자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만 이것도 팔리고 저것도 팔리면서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회사가 돌아가는, 유지하고 존재하는. 그러니까 카이가 이 대한민국 군용 항공기 사업 몽땅 내가 다 잡아 먹어버리겠다 뭐 이런 야심찬 각오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체계 개발 안재기 생산하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한항공이 그거 해요? 아유 안 하죠. 대한항공은 무슨 뭐 인건비 빼먹는 사업이나 하는데 안 돼요. 걔들은 안 되고 예. 카이가 유일합니다. 카이에서 다 수행할 수 있고. 예. 유일한 군용 항공기 제작업체 대한민국의 카이.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온 이 MCX 이 수송기가 전 모델에 비해서 좀 더 뭔가 좀 진보적인 어떤 그런 개량된 어떤 그 시스템이 있습니까? 시스템보다는 이제 계열을 소개하는데 네. 그 30톤 페이로드 그 이제 간격을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있는 존재하는 그 C2하고 KC390 네. 그거 아까 말씀드렸고 탑재량이 중요하죠. 눈에 들어오더라고. 핵수송기는 탑재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수송 인력을 얼마나 실을 수 있느냐. 근데 약간의 좀 아직은 이게 좀 미완성이랄까요? 그 개요조차도 좀 약간의 차이점, 이게 좀 이렇게 어떤 벌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게 네네. 그 병력 탑승할 경우에는 얼마나? 그게 C130J30급이에요. 92명? 92명. 그거는 거의 100명 가까이. 그건 C130J-30 수준이고 네네네. 최대 탑승 인원이. 네네. 근데 반면에 이제 항상 물어보셨던 그럼 전차 탑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C5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에이브람스 전차 2대 정도 실을 수 있고 뭐 아파체까지 실을 수 있는 규모인데. 그거는 C17도 뭐 에이브람스 전차 한 대 뭐 거래에 따라 실으니까. 그러면은 K2 전차를 실을 수 있는 어떤 역시 그건 아니고. 역시 많으시네. 처음부터 그냥 한술에. 알겠습니다. 조금 그럼 낮춰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K808 장갑차 정도? 그거보다 높아. 높습니까? 네, 그 발표된 걸 보니까 걔보다 좀 높아. 물론 이제 그걸 개발을 잘해야 되는데 보병전투 장갑차 K21. K21. 그게 25톤짜리. 25톤짜리. 그다음에 자주포는 K9이 아닌 K55A1. 그것도 25톤. 기준을 잡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러니까 전보다 작년의 기준에는 아예 저 K808 실으면 잘 실 거다. 네. 했는데 지금 이번에 공개된 거 보니까 네. 기계와 보병 전투차를 한 대를 싣고 움직이겠다. 그리고 항속거리는 이제 이게 뭐 유효 항속거리인지 그냥 단순 뭐 펠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표기된 게 7,000km.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반도 다 커버를 하는 7,000km. 한반도 딱 그러니까 물건 싣고 한반도로 이제 유효 이제 뭐 탑재량하고 유효 이제 항속거리 소위 뭐 전투기로 말하면 전투 행동 반경인데 그 정도면 다 커버 이렇게 원형으로 커버가 되죠. 충분하죠. 네, 충분하죠. 그래서 25톤짜리 또 장비를 실을 수 있게끔 육군에. 그리고 수송 인력까지 싣고. 이건 별개죠. 그건 별도로 해서. 이게 또 별개야. 네, 따로 또 분리해서. 사람도 무게 다 모으면 나가요. 엄청나죠. 거기다 뭐 군장하고 뭐 총 메고 앉으면은 그러니까 별개로 이제 분류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의 차이가 느끼는 게 군사 매니아 그러니까 입장에서 군사 매니아 하여튼 처음에 그런 이제 마인드가 있어요 볼 때. 그럼요. 네, 뭐 이렇게 일덕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월간지 발행 처음에는 월간지 발행으로서 접근이 아니라 그냥 관심 있어 딱 보니까 저 스펙은 또 뭐야? 한편은 C130 J30 같기도 하고 한편은 C2 밑에 급이고 25톤이니까 뭐 그다음에 브라질 거보다는 좀 더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의 그 틈새 시장이 좀 더 치밀하게 정리가 돼서 뭐 내년 상반기 뭐 세미나나 전시회 때는 좀 더 이렇게 더 치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말에 뭐 산잡으라든지 그 이제 우리 사업을 할 테니까 사업 타당성에 돈을 주세요. 그렇죠. 돈 주십시오. 아니 행정 절차에 들어갈 테니까. 네. 정식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그 다 결과 나와서 이제 본격 그 정식 예산이 나오기까지는 한 2, 3년 바라봐야 되는데 연말에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다 동의는 어느 정도 합의는 된 것 같아요. 합의는 어느 정도 됐다. 그래서 이번에 좀 그거를 에어쇼에서 좀 더 알리기 위해서 보드판에다 이렇게 벽에다가 영상을 트는데 그게 이제 앞에 모형은 있고 그 공중급유 포드를 이제 옆에 이렇게 달고서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으로. 그래서 전보다는 이제 좀 정리가 됐죠. 한 단계 발전이 됐고 블록 1이라는 이제 이름이 나오고. 블록 1. 그리고 이제 뭐 더 나가서 최종 단계에 가서 이제 중간 최종 단계에 가서는 공중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걸 이렇게 끌어내려서 이렇게 쫙 쏠 수 있는. 그렇죠. 일본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미국도 이제 개념을 내놨지만은. 뭐 민수든 아니면 군영이든 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몰아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브라질 엠브레보다는 좀 더 좋은 수송기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근데 이게 3년 전에 카이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언지를 주시기를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 그 은퇴한 엔지니어들, 그다음에 또 엔진 같은 것도 우크라이나 엔진이 있으니까 그거를 상당히 좀 이렇게 선호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당시에. 3년 전에는. 그래서 지금도 기반이 좀 일부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나. 사람들을 또 모시면 되니까 초빙하면 되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네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딱 떨어져요. 이 MCX 우용 수송기는 현재
이 대한민국의 기술로서는 이 여객기, 이 대형 수송기의 엔진 정도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아직 없지. 힘들죠. 지금 이제 진입한 게 이제, 온갖 유튜버들이 말씀하시는 군사 매니아 유튜버들이 말씀하시는 엔진은 뭐 공개적인 이제 뭐 다 기사도 나왔지만은 진입하는 게 무인 제트기. 그거예요. 그 정도. 소형. 그거는 우리가 이제 거의 뭐 수송기에 비하면 뭐 초소형이죠. 그럼 이렇게 뭐 초소형. 무인기형 제트 엔진, 전투기형 제트 엔진, 수송기 뭐 제트 엔진 예를 들어서 그냥 사이즈로 말씀드리면 1, 2, 3 하면 그런 어떤 규모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열심히 하면은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제트 전투기 엔진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는 진짜 이 대형 터보팬 엔진은 이제 그 다음이죠. 순서가 멀죠. 그래서 이번에 그 국산 수송기 MCX에는 대두되는 강력한 후보자가 역시 제너럴 일렉트릭 제품. 우선 지금 대두되는 게.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엔진은 수입을 이제 쌍발로 해서 도입을 해야 되고, 동체 설계를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대요. 그동안에 이제 KF-21 이런 게 기술이 이게 뭐 제트 전투기지만 다 기반이 잡힌 거기 때문에. 그럼요. 그다음에 이 설계 툴도 상당히 자동화되어 있고 컴퓨터 시스템으로. 그래서 문제는 없고, 다만 이제 디테일한 부분, 뭐 날개 부분 같은 게 연결되는 거, 동체하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요소 중요한 것들은 전 세계 이제 뭐 북미 대륙에 뭐 미국이나 카나다, 서유럽에 뭐 프랑스나 영국, 뭐 그다음에 동유럽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피난 나온 무슨 뭐 엔지니어들, 은퇴하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초빙하면 된다 이거죠. 정식으로 채용. 그래서 데려오면 된다 이거죠. 다 모으면 된다 이거죠. 그런 기술 자문이나 설계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디테일한 그 기술들을 좀 전수받으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문제는 없다고. 그거는 문제 없대요.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우크라이나의 이 과학자, 기술자분들 그 능력이 굉장히 고도화된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상 뭐 이 구소련이 붕괴되기 전에는 다 하나의 그 기술자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다 흩어지면서 CIS 뭐 이렇게 국가로 다 흩어지면서 별개의 나라로 됐고 지금은 이제 전쟁까지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예전 기준 냉전 시절 때는 그게 사실상의 소련의 기술자들이었죠. 한 몸이었고. 그래서 어떤 기술력은 뭐 알아주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데려오실 분들은 은퇴하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데려온다는 얘기를 누차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여러 차례. 3년 전부터. 그래서 모셔오겠다. 문제 없다. 뭐가 문제냐? 우리가 데려오면 되는데 그분들한테 지도받으면서 완성을 하면 되고 문제 없기 때문에 이거 빨리 정부에서 빨리 그 착수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좀 단축해서 2030년대 중반에 진짜 제대로 된 바리에이션도 나오고 빨리 좀 하자. 급하다. 이거 계속 뭐 직수입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해외 거, 뭐 해상 초계기, 그다음에 뭐 조기용 뭐 통제 같은 거. 그때는 우리가 직접 만들자. 그때는 또 뭐 레이더나 이런 센서 같은 거 사오면 되고 개발이 안 된 게 있으면은. 근데 플랫폼을 우리가 가져야만 다종다양한 하다못해 산불 진압할 수 있는 그것까지 뭐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버전은. 최근에 뭐 국내용으로. 최근에 뉴스가 그 산림청에서 공군 수송기를 거기다가 뭐 실어가지고 좀 갖다 써야 되겠다 했더니 이제 반발했죠. 국방부에서. 왜 니들 마음대로 협의도 없이 뭐 우리 수송기를 갖다 써? 우리 수송기 바쁜데? 뭐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국내에서도 많다는 거죠. 써야 될 부분이. 그런 바리에이션 어떤 계열 항공기를 만들어 주면은 여러 소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5번째 질문입니다. 뭐 많은 얘기들 지금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그럼 최종 이 카이의 이 MCX 개발 완성 시기 2030년대 뭐 초중반, 뭐 32년, 34년,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일정이 하다 보면 지연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연말에 최초의 행정 착수, 뭐 사업 타당성 그거 다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연구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러니까 소요 제기도 같이 이제 검증을 해줘야 되고, 중요한 게 군의 소요 제기를 이제 인정을 장기로 태웠다가 중기로 내려오는 뭐 10년 단위 사업에서 5년 단위 도입을 이제 하는 그 과정을. 그래서 동시에 다 이루어지면은 빨리빨리 하면은 2032년 거의 KF-21 블록 2가 이제 한참 날아다니고 생산할 때. 그래서 뭐 2035년도는 이제 최초의 뭐 좀 계열 항공기들, 좀 개량한 것들, 다른 거로 변종 항공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시간이 짧은 것 같아도 어떤 이게 행정 절차들만 제때 해주면은 또 그 다 수행할 수 있고 그렇게 뭐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절차가 문제죠. 절차 승인해 주는 거, 돈
받아오는 거 그런 것만 제때 투입이 되면은 10년 내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제기를. 그러니까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좀 부부 사이에 내가 우리 자식 대학까지 보내놓고서 나는 조론을 할 거야. 요즘 뭐 이러긴 하는데 그러니까 KF21 다 키워놔서 대학 보내놓고 얘 막 왕성하게 활동할 때 드디어 우영우 수송기 MCX 이것이 바로 모습을 드러내서 이제 수출 시장에 진입할 준비를 이제 하는 게 2035년도는 될 것이다. 앞으로 그러니까 한 10년, 12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 시장에서 이제 세일이 나가는 거죠. 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아직 항공 산업이 또 좋은 게 일본 항공 산업 있죠. 네. 중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만도 있잖아. 기본적으로 수출 시장에서는 나오질 않아. 여러 가지 이유, 여건 때문에. 옆에 주변국들이 러시아 또 전쟁을 지들이 침공을 했기 때문에 다 막혔어요. 수출 세일에서 이제 안 사겠다. 네. 그러면 우리한테 기회가 지금 있는 거죠, 오는 거죠. 지금 진짜 잘해야지. 우리가 뭐 FA50 들고 나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나라가 없잖아.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KF21을 또 기다리는 나라도 있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간이 빨리 결정들을 잘 해주셨으면 해요. 올해 연말 12월달에 다 정리하고 내년 뭐 2월, 3월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연구 검토를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디자인 컨셉 이게 더 이제 또 바뀔 거예요. 이번에 공개한 게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이죠. 자, 오늘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번 2023 아덱스의 새로 선보인 시제품도 아니고 모델이지만 이 MCX 우영우 수송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꼭 여러분께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잘못 말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개막식만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몰랐는데 혼났어 현장에서. 그러니까 음식물 반입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조차도 안 되는데 라이터도 버려요. 라이터도 안 되고 안에 흡연은 당연히 안 되고요. 이 물이 왜 안 되냐 했더니 이것이 휘발유일 수도 있다. 흡연은 한 군데 구역이 있는 것 같던데. 있어? 근데 라이터가 없이 어떻게 흡연을? 전자담배. 뭐 이렇게 연기가 나더라고 저쪽에서. 전자담배. 한 군데서 연기가 홀홀 나던데. 전자담배는 되는데 우리가 담배를 안 피니까 제가 담배 안 피죠. PD님 피시지 죄송합니다. 예, 끊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제한된 게 있고. 그리고 검색대를 빨리 통과하시려면은 노트북 가져가지 마시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좀 이렇게 이런 쇠 같은 거 이제 좀 그렇고 좀 시간이 걸리고 그냥 입장권에다가 핸드폰 들고 가면 바로 통과시켜줘요. 달랑 그것만 바로 빨라요. 그럼 빠르더라고. 라이터 버리고 빠르더라고. 네네. 참고 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니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